세상을 바꾸는 힘.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추석 명절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죠. 일부 대기업들은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도 휴가를 쓰도록 권장한다니 이 최장 9일의 긴 연휴를 보낸다는 마음에 퇴근길이 가볍게 느껴지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연휴가 길고 명절이 다가오면 주부들의 한숨은 깊어지는데요. 많이 변화됐다고는 합니다만 여전히 집안일은 주부의 몫이다. 이런 인식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문화를 바꿔보고자 여성가족부가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여성가족부 강은희 장관을 연결해서 관련 얘기 나눠봅니다. 오늘 북한이 감행한 5차 핵실험. 우리 군의 설명대로라면 위력이 역대 최대 규모인 건데요. 핵탄두 소형화 성공 가능성 등 기술 진전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이 부분도 자세히 짚어봅니다. 여성가족부 강은희 장관을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장관님도 한 가정의 엄마이시면서 또 며느리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둘째 며느리입니다. 아, 둘째 며느리시군요. 네, 그래도 음식 준비나 대사 준비나 늘 같이 해왔습니다. 네, 자, 어떤 주부님들은요, 이 명절이 다가오면 없던 병도 생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럼 장관님도 이 명절 증후군 겪으시나요? 글쎄요, 저는 이제 주부가 된 지 좀 오래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크게 힘들다는 생각보다는 가족들이 모이면 즐겁게 하는 편입니다. 네. 이제 베테랑 주부가 되셨군요. 아, 그렇죠. 네. 자, 그런데요. 요즘에 이 맞벌이 가정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성들의 불만이 밖에서는 똑같이 힘들게 일하고 집안일 네. 대부분은 대부분은 왜 여자만의 몫이냐 이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더욱이 명절에 네. 음식 준비하죠. 손님 치르죠. 쉴 틈이 없는데 자, 가족 모두가 행복한 추석을 위해서 좀 우리 관습 어떻게 고쳐나가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게 여성들에게만 집중된 명절의 가사 노동을 빨리 여성, 남성,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좀 나누어주는 문화가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특히 기혼 여성들이 밝히는 가장 큰 스트레스는요, 끊임없이 음식 준비를 해야 된다. 차례 모시고 나면 그다음 아침상, 점심, 저녁 이게 금방금방 돌아오고 중간에 손님도 많이 오시잖아요. 네. 그런데 나는 힘든데 TV만 보고 있는 남편을 보면 그게 더 힘들게 한다는 얘기가 많아요. 네. 예, 그래서 올 추석에는 좀 아빠들이 남편분들이 같이 한번 도와주시면 어떨까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도와드리는 게 아니라 일을 같이 당연하게 하는 정도가 된다면 네. 좀 힘들더라도 즐겁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여성가족부에서는요. 네. 명절 문화를 가족과 함께 행복한 명절로 만들려고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네. 추석 먹거리는 가족이 같이 준비를 하고요. 그다음에 평소에 잘하지 않은 사랑한다, 고마워요, 그리고 수고한다 이런 마음을 좀 자주 표현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 남성들만 즐기는 명절이 아니라 여성들도 같이 즐길 수 있도록 세 가지 실천 약속도 따로 마련했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같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의미 있는 캠페인 전개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남자면서도 명절엔 너무 좀 편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 며칠 연휴 지나고 나면 꼭 살이 찌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렇지 않으려면 좀 같이 일하고 또 같이 즐기고 네. 그러면 네, 좋겠다. 그리고 실제 네. 도와주고 같이 하다가 보면 하시는 분도 즐겁습니다. 네. 그리고 그 즐거움이 때문에 가족 전체 관계도 좋아지고 하니까요. 이번 명절만큼은 명절 증후군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또 장관님 말씀처럼 이 관습이 바뀌어가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노력이 필요하니까요. 네. 최소한 정말 따뜻한 말 한마디, 수고했다, 네. 고맙다, 이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자. 어깨도 한번 주물러 주시고요. 네, 더 좋겠네요. 네. 자, 정부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과 가정의 양립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사회적으로 참 어려운 현실인데요.
이 선순환 시스템을 좀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까요? 일단 모든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하고 그다음에 일과 가정을 양립하려면은 기업 내에서도 문화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네. 기업에서도 일가정 양립 가능하도록 육아 문화 그리고 가급적이면 일을 효율적으로 해서 정시에 퇴근할 수 있도록 네.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여성들이 하는 일에 대한 중요성도 좀 인정을 해 주시고 네. 그런 여러 가지 역할들을 이제는 우리 스스로 좀 해 줘야 된다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장관님 그래서 말씀 여성가족부에서는 이런 그 가족 중심 경영을 하는 기업들을 네. 가족 친화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이런 기업을 인정하는 제도도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올해에는 900개 정도의 기업이 신청을 했는데요. 네. 그중에는 의외로 중소기업도 상당히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네. 중소기업에서도 이제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문화가 기업의 생산성도 높이고 직원들의 행복감도 주는 좋은 제도라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올해는 중소기업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화제를 잠깐 돌려볼게요, 장관님. 지금 네. 정기국회가 진행 중이잖아요. 이 내년도 네, 예산안 심의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여성가족부 예산이요. 좀 어떤 부분에 중점 두고 마련하셨어요? 네, 원래 우리 여성가족부 예산이 내년은 8.7% 정도 증가됐습니다. 네. 주로 그 한부모 가족 혼자 양육하는 한부모 가구에 대해서 양육비 지원해 주는 비용을 조금 더 늘렸습니다. 네. 과거에는 만 12세까지 지원을 했는데요. 내년에는 만 13세로 1세가 연장이 되고요. 그리고 월 10만 원 지급하는 양육비도 월 12만 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물론 아직도 부족하지만 불과 5년 전에는 5만 원을 지급을 했었거든요. 굉장히 좀 많이 증액이 된 거고요. 뿐만 아니라 그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가정으로 직접 아이 돌봄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데요. 네. 이 아이 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국가가 추가로 지원을 해주는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금액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현재 만 1세 예, 지원해 주는 거를 2세까지도 확대해서 내년엔 한 1,000가구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계속 얘기가 되고 있지만 아동학대가 근절이 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 교육을 좀 확산하려고 합니다. 좋은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해서 부모 교육, 부부 교육, 그리고 자녀 교육들도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좀 위기나 취약계층에 있는 가정들에게는 1대1로 찾아가서 상담하고 서비스해주는 맞춤형 서비스도 별도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네. 꼭 필요한 내용이네요. 아동학대 꼭 좀 근절해 주세요, 장관님. 이런 교육이 좀 많이 확산이 되면 과거에 준비 없이 결혼했던 많은 부모님들이 좀 제대로 양육에 대한 기술뿐만 아니라 양육에 대한 가치관도 좀 달라질 필요가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확산이 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실제로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도 이렇게 직접 찾아가서 1대1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받은 많은 가정들이 굉장히 사례가 좋아졌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를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게 된다면 아동학대가 직접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가정에서 상당히 축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자, 아까 이 청소년 취약계층 얘기하셔서요. 이 내년도에 이 학교 밖 청소년들을 비롯해서 취약 청소년 지원 분야 예산이 많이 늘은 것 같더라고요. 좀 달라지는 맞습니다. 정책 소개해 주시죠. 우선 학교 밖 청소년들이 주로 하는 일들이 검정고시를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대학에 진학하기도 하고, 또 다양한 형태로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취업하려는 청소년들에게 고용노동부에서 취업 사관학교를 운영을 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장기 과정이고 그리고 교육 내용이 좀 어렵다가 보니까 네.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제대로 적응을 못했었는데요. 이 교육 부분을 내년부터는 여성가족부에서 이게 넘어옵니다.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직업 훈련 과정 꿈드림 직업교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이걸 통해서 청소년들이 다양한 형태의 진로 체험도 하고 직업 훈련도 받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길이 많이 확대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청소년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장관님, 최근에 예. 이 보도된 걸 봤는데 나눔의 집 다녀오셨잖아요. 네, 제가 예. 어제 다녀왔습니다. 네. 어제였군요. 네, 할머니들 네. 분위기 어떻게 느끼셨어요? 제가 여러 차례 다녀왔었는데요. 네. 어제 가서 뵈니까 가장 많은 할머니들이 좀 앉아 계셨어요. 보통은 침상에 누워서 네. 제대로 거동을 못 하시거나 사람을 인지 못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셨는데 어제는 몇 분의 할머니가 제가 갔는 처음으로 일어나 앉으시고 네. 또 사람도 알아보시고 해서 건강하게 계셔서 네. 제가 너무 마음이 좋았어요. 이제 추석이 곧 며칠 남지 않아서 해마다 명절 때면 방문을 하는데요. 어제 가서는 선물도 전달해 드리고요. 네. 또 쑥스러워하는 할머니들 좀 같이 해서 네. 윷놀이도 좀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제가 매일 다녀올 때마다 그냥 인사하고 음식 조금 나눠 먹고 이렇게 왔었는데요. 네. 그러면 또 아쉬워하세요. 그래서 어제는 그 할머니들하고 같이 윷놀이를 했는데 처음에는 쑥스러워 하시다가 나중에는 너무 즐거워하시고 네. 정말 소리 내어서 웃으시고 하니까 바로 저희 어머니를 보는 듯해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어제는요. 자, 그런데 이 최근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죠. 네. 근데 이 아베 일본 총리가 우리 박근혜 대통령에게 소녀상 철거를 요청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논란이 네. 좀 있는데 이 네. 화해치유재단의 주무부처가 여성가족부지 않습니까? 네네. 네, 장관으로서 어떤 입장이세요? 사실 일본의 언론에서는 지속적으로 우리 그 한일 합의에 대해서 일방적인 오해되는 보도들을 많이 해왔는 것도 사실인데요. 네. 일단 소녀상 철거는 합의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절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협상을 하고 합의를 이루는 과정에서 그 일본이 그 공간에 대한 안녕이나 위험의 유지라는 부분에서 우리 한국 정부에 호소를 한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외교적으로 승인을 다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네네. 그런데 이게 강제 철거하겠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네. 이 소녀상은 2011년도에 우리 여성가족부가 종로구에 소녀상 설치 협조 공문을 보내어서 이게 설치가 된 것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시민단체나 국민들이 우리 여성가족부에 일본이 충분히 반성하고 이 정도면 됐다라는 철거 요청을 하지 않는 한 사실은 정부가 먼저 나서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장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여성가족부 강은희 장관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북한의 핵실험 관련 얘기 나눠봅니다. 오늘 오전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했고요. 북한 관영 매체가 내놓은 성명은 핵탄두의 위력 판정을 위한 핵폭발 실험을 단행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이 핵탄두를 소형화 경량화했다는 의미일 수 있어서 우리를 비롯해서 국제사회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북한의 핵무기 수준 어디까지 와 있는 것인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이춘근 선임연구위원 연결하겠습니다. 이 위원님 나와 계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에서 발생한 규모 5.0의 지진이요. 북한 매체가 핵탄두 폭발 실험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핵탄두 폭발 실험, 이게 어떤 겁니까? 이번 북한의 발표를 보면 저는 이제 세 가지 정도로 판단을 하는데요. 네. 처음에는 이제 핵탄두를 실험하면서 대량 생산 표준화를 얘기했으니까 핵종이 플루토늄에서 우라늄 쪽으로 간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핵물질 이용률을 높인다는 말이 있는데 그 기폭 장치를 그동안 개발해 놓은
내폭성을 쓴다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탄두 실험이라고 했으니까 그동안 요소기술 개발 쪽에서 축적된 기술을 종합해가지고 하나의 표준화된 탄두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실험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요. 지금 기술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 네. 5차 핵실험이 지난 4차례 핵실험과 비교하면 어떤 점이 차이가 있습니까? 위력이 우선 좀 늘어났거든요. 보수적으로 판단을 해도 우리 국방부에서는 이제 10kT 정도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거는 보수적인 판단이고 일반적으로 좀 넓게 판단을 하면은 10kT에서 한 20kT 사이라고 봐도 됩니다. 네. 히로시마급의 폭탄이라고 생각하면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네. 결국은 핵폭탄으로서 손색이 없는 그 핵탄두를 실험했다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진전이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아, 진전이 있었다. 지금 네. 이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감행 기간이 이례적으로 짧지 않았습니까? 예. 과거에 3, 4년 이런 주기였던 것 같은데 이번엔 8개월여란 말이죠. 예. 그러면은 이 북한의 지금 말씀하신 핵탄두 소형화와 경량화 기술, 아까 표준화도 말씀해 주셨는데 예. 어느 정도로 진전했다고 보세요? 예. 핵실험 주기가 짧아진 것은 이제 김정은의 특성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핵물질 생산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동안은 이제 플루토늄 가지고 여러 번 실험을 했는데 플루토늄은 생산에서 제한이 있었죠. 네. 원자로 해서 생산을 해야 되는데 원자로 가동이 안 좋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라늄은 이제 원심 분리기를 이용해서 대량으로 생산이 가능하니까 네. 핵물질 생산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했고 대량으로 생산이 가능하니까 이제는 핵실험 주기를 좀 빨리 해서 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라늄에다가 내폭경 기폭 장치를 써가지고 핵물질 이용률을 높이다 보니까 소형화된, 제식화된 그런 탄두 개발이 가능해졌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형화 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런데 언론 보도를 보니까요. 5차 핵실험 정도가 되면 이 실질적인 핵 보유국에 진입한 정도다.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던데 맞습니까? 그거는 이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저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5차 실험하면은 성공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플루토늄으로 실험을 하다가 나중에 우라늄을 개발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실험이 이원화가 돼가지고 추가적인 실험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좀 부족할 수도 있고요. 네. 인도나 파키스탄 같은 나라들은 투발 수단이 조금 많지 않은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노동이 됐건 무수단이 됐건 SLBM이 됐건 상당히 다양한 투발 수단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 맞춰서 추가적인 핵실험도 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이동체와 핵탄두의 이제 이 결합이 중요한 대목으로 느껴지는데요. 예. 그렇다면 지금 이 미국 본토까지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핵탄두 크기 자체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네. 다만 이제 ICBM급으로 개발을 하려면은 탄두가 재진입할 때 상당한 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북한이 지금 인공위성도 쏘고 그럽니다만은 재진입에서 아직까지 성공했다는 실증적인 증거가 없거든요. 네. 그런 기술을 보여준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건 좀 더 검증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각각의 기술은 보이고 있지만 지금 결합된 문제가 좀 남아 있군요. 예. 자, 그러면은요, 또 궁금한 점이요. 이 미국이나 러시아 등 현재 인정된 핵 보유국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첫 핵실험 이후에 핵탄두를 소형화하고 완성 단계에 이르르는데 통상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왔나요? 미국 같은 나라는 7년 정도 걸렸고요. 네. 러시아, 옛날 소련이죠. 한 5년 정도 걸렸고 중국은 2년 만에 했습니다. 네. 왜 짧아지느냐? 그것은 이제 후발국의 우세라는 것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미국이 처음에 핵실험을 했을 때 신뢰할 만한 탄도미사일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네. 거기에 비해서 중국 같은 나라는 핵실험 직전에 신뢰할 만한 탄도미사일을 개발했거든요. 동풍 2호. 네. 그래서 신뢰할 만한 탄도미사일을 미리 가지고 있으면 핵탄두를 개발할 때 거기에 맞춰서 개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짧아지죠. 네. 북한 같은 경우에는 더 짧아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더 짧아질 수도 있다. 예. 네. 자, 아까도 잠깐 플루토늄에서 우라늄으로 바뀌었다면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런 말씀 언급하셨는데요. 예. 자, 지금 핵실험 4시간 만에 북한 매체가 밝힌 내용을 인용하면 이 타격력이 높은 각종 핵탄두를 마음먹은 대로 필요한 만큼 생산할 수 있다. 아까 우라늄
표준화 이런 언급과 관련해서 이거 사실일까요? 지금까지 좀 회의적으로 생각했던 것이 네. 과연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을 대량 생산하는 데 성공했느냐, 이것에 대해서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네. 성공했다고 보는 사람들은 뭐 그 정도 규모로 해커 박사한테 보여줬으면은 그건 성공했다고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고요. 네. 또 한 부류는 실험으로서 그걸 입증한 바가 없다, 이렇게 말한 분이 있었거든요. 네. 이번에 5차에 걸쳐서 실험을 했는데 플루토늄만 가지고 5번을 실험했다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네. 그동안 생산한 플루토늄의 양의 제한이 있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번이 우라늄이라고 보면 고농축 우라늄의 개발에는 성공을 했다. 다만 생산량이 얼마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이론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만약에 대량 생산에 성공했다면은 이번 그 5차 실험 같은 경우에 한꺼번에 1,5발, 6발을 한꺼번에 실험을 하면서 그 제대로 된 핵실험을 보여줄 수가 있을 텐데 그러지 못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조금 더 검증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지난 1월 4차 핵실험 때를 돌이켜보면요. 당시에 예. 북한이 수소폭탄이라고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주장에 대해서도 굉장히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 예. 5차 핵실험이 수소폭탄일 가능성 있나요? 이번에 국정원에서 아니라고 발표를 한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이것을 볼 때에 북한의 발표 그 자체로 보면은 4차에서는 수소폭탄이라고 하고, 이번에 발표할 때는 핵탄두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네. 기술적인 면에서는 좀 퇴보입니다. 그러나 그 위력 면에서는 진전이거든요. 네. 그걸 좀 종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하. 지질자원연구원에서 발표를 할 때 이번 핵실험 장소가 지금까지 실험한 장소 중에서 가장 깊은 곳에서 했습니다. 네. 4차는 깊이가 한 770m라고 했는데 이번엔 네. 800m 넘어갈 거거든요. 네. 그 정도 깊이라면은 우리가 위력을 볼 때 한 200kton, 300kton 실험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북한이 증폭형을 실험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다만 나타난 위력이 10kton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20kton이라고 하더라도 증폭형 수준은 크게 미달하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북한이 증폭형을 시도했다고 하면 그건 실패고, 네. 그렇지 않고 시도하지 않았다고 보면 성공이라는 거죠. 네. 좀 다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국가정보원에서는 수소폭탄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거는 그렇게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며칠 내에 이제 핵종 분석이 나오면은 그것을 가지고 추가적인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를 포함해서 국제사회가 이 실전 배치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 것 아니겠습니까? 무기니까요. 예. 자, 이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했다. 어느 시점엔가 발사한다라고 가정한다면, 네. 자, 우리 정부 대응이 이제 또 문제가 될 텐데, 지금 이 사드 문제 계속 나오고 있었잖아요. 예. 사드로 방어 가능한가요? 이거는 전술적인 성능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떤 전술적인 무기를 가지고 어떻게 방어를 돌파해 가면서 공격을 할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방어라고 하는 거는 상대방이 약점을 파고들면서 우리 약점은 감추고 보완하는 것이 이제 그 미사일 방어 체제의 핵심이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사드는 150km 이상 고도에서 방어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청 단계 오기까지 한 번 내지 2번의 요격기를 더 가지기 때문에 효과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네. 레이더의 사거리가 길기 때문에 그 고고도에서 탐지한 레이더 탄두에 대한 각종 정보를 하층에 있는 패트리어트나 이런 쪽에 전달해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하층 방어 체제도 강화되는 면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이 현재 개발해 놓은 미사일을 가지고 사드와 패트리어트로 종합적으로 이루어진 방어망을 돌파하는 것은 또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이춘근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1644 1644 대리운전 1644 불러보자 꽃배달도 1644 1644 전국 꽃배달 배송비 포함 3단 환 54,000원부터 3단 환 54,000원부터 1644 꽃배달 1644 대리운전 1644 1644 당신의 랜드로버는 시간이 지나도 그 가치가 확실히 지켜져야 합니다. 랜드로버가 보장하는 랜드로버 인증 중고차 서비스 트레이드인 프로그램. 보유하신 랜드로버를 최상의 조건으로 팔고 신차 구입 시 특별 혜택까지 누리시기 바랍니다.
랜드로버 공식 인증 중고차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를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카타하면 마트보다 골프를 떠올리시는 그분께, 갤러리 하면 전시회보다 골프를 떠올리시는 그분께 골프문화 상품권을 선물하세요. 받는 분이 골퍼라면 골프문화 상품권. 골프장, 골프용품, 레저 서비스까지 지금 골프문화 상품권을 검색해보세요. 3부는 여기까지고요. 4부로 이어갑니다.